손흥민에게 굳이 전술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 이미 그는 토트넘의 두 번째 감독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한 가지를 질문하면 10가지를 대답하는 선수이다. 그래서 평소 훈련장에서도 굳이 손흥민에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수에게 굳이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손흥민이 팀 동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는 한다. 손흥민만큼 뛰어난 슈팅 코치가 유럽에 어디 있겠는가? 최근 토트넘이 적은 기회들을 골로 잘 연결시킨 데에는 전부 손흥민의 영향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아스널전에서도 로메로가 연이어 실수를 남발하며 토트넘 후방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굳이 선수들을 교체해주지 않았다. 손흥민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흐름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개인 기량으로만 2골을 뽑아내며 아스널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보물이다. 이런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독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손흥민이 아스널전에서 보여준 행동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감독 지시 없이 혼자서 전방 압박 구조를 깨뜨리고 포지션을 이탈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손흥민의 선택이 오히려 토트넘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두 번째 감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한 내부 관계자 소식에 따르면 이번 시즌 주장 완장을 건네받아 팀에서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손흥민은 이제는 아예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는 코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훈련 도중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경기장에서의 포지셔닝과 약속된 세트플레이 패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직접 정확한 킥 자세를 몸소 선보이며 선수들의 슈팅 능력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에서 에이스 공격수와 동시에 주장 역할까지 맡고 있고, 여기에 훈련장에서는 아예 직접 코칭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세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손흥민의 체력과 헌신이 그저 대단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손흥민의 골페이스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 벌리전 해트트릭을 꽂아 넣으며 득점왕 시절의 결정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최근 아스널전에서는 몇 번 오지 않은 찬스에서 2골을 만들어내며 이미 승리한 것 마냥 자신만만했던 아스날 홈구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무승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흥민 때문에 패배한 느낌이 드는 경기였다고 말했는데요. 마치 승점 2점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경기 내내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상대는 자기 진영에 박혀 역습을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손흥민을 놓친 것이 우리의 실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다지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총 기대 득점도 한 골이 넘어가지 않았죠. 점유율은 말할 것도 없이 아스널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르지뉴의 실수가 치명적이었어요. 아스날이 추가골을 터뜨리자마자 설마 그런 일 터질 줄은 몰랐죠. 휘슬이 울리자마자 손흥민과 메디슨이 무섭게 조르지뉴를 향해 돌진했고, 결국 그는 공을 빼앗겨버리며 실점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합니다. 실수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선수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선수단 모두가 이 경기를 되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조르지뉴의 실수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선수들이 토트넘의 공격수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에 너무나도 취약했어요. 그를 충분히 맨마킹하지 못했죠. 다음 북런던 더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손흥민의 북런던 더비 골기록은 이번 경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의 멀티골의 분통을 터뜨리며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의 골이 손흥민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라며 단언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스날이 수없이 손흥민에게 많이 당해왔던 만큼 다음 리벤치 매치에서는 손흥민을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는 결의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비단 아르테타뿐이 아닐 텐데요. 다가오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에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클롭의 전술은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뒤 왕성한 체력과 측면 자원의 빠른 발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헤비메탈 축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맨시티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그러나 리버풀의 광활한 뒷공간을 경이로운 신체 능력으로 모두 커버하던 반다이크가 장기 부상을 입은 뒤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뽐낼 수 없게 되었고, 최근 리버풀은 그만큼 자신들의 후방 지역이 공략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버풀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라인 브레이킹을 보유한 공격수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부터 항상 클롭의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고, 프리미어 리그로 와서도 이 둘의 악연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클럽은 리버풀로 와서 손흥민의 영입을 간절히 바래왔고 매 시즌 리버풀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레비 회장의 철통 같은 방어로 인해 결국 이세기의 이적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리버풀은 맨시티를 뒤쫓아 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토트넘 또한 강력한 리그 경쟁 후보입니다. 다가오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매치는 양팀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라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결국 손흥민의 활약상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원톱 전술이 통하여 리버풀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클럽 감독이 리버풀의 뒷공간을 손흥민에게서 지켜내는 데 성공한다면 리버풀이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리버풀전에 다시 한번 대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통산 커리어 골은 총 199골이고 이제 한 골만 더 기록하면 커리어 통산 200골이라는 위협을 이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추석 연휴에 손흥민이 리버풀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200호 골을 꽂아 넣을 수 있다면 한국 팬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환상적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